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 세대에서 시어머니 아들을 낳아라. 우리 아들이 외동이다. 몇 대 독자다. 이래서 며느리한테 아들을 꼭 낳아라. 아들 낳을 때까지 애를 낳아라.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자들을 제가 실제로 꽤 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딸을 못 낳아서 다들 난리죠.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딸을 낳고 싶어 하고 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은 좀 키우기 어렵다, 힘들다, 엄마 힘이 너무 든다, 체력이 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지만 선택하지 못하고 아들 둘을 낳았지만 선택한다면 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들도 괜찮은 점이 있다는 거 신경은 덜 쓰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예전에는 아들 하나 못 낳는다면서 며느리를 막 구박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면요. 결국에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남성 쪽이 결정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유전학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다들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생물 같은 거 하시면 배웠을 거예요. 여성의 염색체는 X 염색체가 있어요. X 염색체 2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성은 XX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X 염색체 하나, Y 염색체 하나, XY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XX와 남편이 갖고 있는 XY 중에서 하나씩을 빼가지고 나와서 얘들이 만나서 새로운 XX나 XY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이제 옵션에서는 X밖에 없죠. 그죠? 나는 X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의 편에서 X가 나오면 이 나의 X와 남편의 X가 만나서 XX가 되는 거고 이러면 딸이 나오겠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X가 나오는데 남편은 이쪽에서 Y가 왔다. 이러면 XY가 되면서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아무 옵션이 없어요. 나는 X만 어차피 나와요. 그런데 남성에서 나오는 정자가 얘가 X를 가지고 있느냐 Y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미신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는다 해가지고 뭐 도라르방 코 만지고 언제 뭐 시가 좋다 그래서 그때 관계를 하면 뭐 아들이 생기고 뭐 점지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뭐 말이나 기수나 아무것도 모르는 경마랑 똑같아요. 누가 먼저 도달할지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정자는 한꺼번에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그냥 막 헤엄쳐서 달려가서 결국에는 이제 난자랑 빨리 만나고 뚫고 들어가는 애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가 X일지 Y일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꼭 선택을 하고 싶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요즘 할 수 있는 시대는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관 아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험관 아기나 염색체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서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성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째 아기가 유전학적인 문제가 있는 아기였어. 그래서 이 애의 유전적인 검사를 해서 괜찮은 애만 나는 둘째로 낳고 싶다 이랬을 때는 특정한 그 염색체 질환이 있었을 때는 그 염색체 검사를 해서 괜찮은 이제 수정란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염색체 기형이 없는 아이가 나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염색체도 다 같이 알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안 알려주고 안 한다 뿐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니프티 같은 것도 검사를 하죠. 임신했을 때 그 초기에 피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아이의 그 염색체의 문제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도 XX가 나오느냐 XY가 나오느냐 확인을 해서 성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진 않죠. 그걸 알려주는 게 불법이에요. 예전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낙태가 많았거든요. 사실 딸이면 낳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낙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위쪽에 뭐 누나 정말 나이 차이 나는 누나 뭐 2-3명 있고 저 밑에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 이랬을 때 이 사이에 다 낙태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낙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성별을 감별하는 거 이거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자기 아들을 뭐라 해야 한다. 며느리를 뭐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남자도 어떤 책임을 질 건 아니죠. 자기는 이제 보냈을 뿐이지 이 많은 정자를 보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손을 놓은 거고 누구도 이 과정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별의 결정은
입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탓하면 안 돼요. 아들이면 아들 낳아서 잘 기르시고 딸이면 딸 낳아서 잘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이제 유전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봤던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는 이런 XY가 되지 못하고 뭐 XO라든지 한쪽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XYY라든지 XXY라든지 이런 식의 성염색체 기형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식에 문제가 있거나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되게 신기한 사례는 완전 그냥 XY예요. XY고 이거는 성염색체 기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 여성이에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완전한 여성이에요.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키나 이런 것도 다 정상이고 다 발달 잘하고 그냥 뭐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왔는데 어느 시점에 생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이 없어. 그리고 자궁 대신에 난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성이면 난소도 있고 자궁도 있고 해야 되는데 난소 대신에 고환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성들은 고환이 어릴 때 뱃속에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거든요. 약간 바깥쪽으로 돌출이 돼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 성기는 그냥 여성의 성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리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봤는데 자궁이 없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남성인 거예요. 이게 안드로겐 인센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신드롬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남자니까 남성 호르몬을 만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냥 여성이에요. 이분은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언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예쁜 거야. 완전히 그냥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성의 염색체고 임신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성으로 살 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여성으로 살 건지 남성으로 살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여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계속 여성으로 사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 고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뱃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고 여성으로 사는 거죠. 자궁이 없기 때문에 임신은 못하지만 뭐 외부로 보면 뭐 다 가슴이 있고 뭐 여성 성기를 가지고 있고 질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자궁이 없으니까 생리를 안 하시고 생식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여성으로 잘 살 수는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성인지 남성인지 결정하는 것들은 이런 요인들이 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요즘은 뭐 그래요. 내가 겉모습은 여자지만 속은 남자야.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남자분들도 난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야. 그래서 이거를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꾸지 않고서도 그냥 속은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예전부터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그거를 좀 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서 그렇지 예전에도 뭐 있기는 있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 예전만큼 생식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인구를 막 늘려야 되고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다양성은 자꾸 더 인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모습적인 그런 성별이 있고 마음속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성별이 있고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게이라고 하면 어쩌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맞는데 앞으로 갈수록은 더 많이 인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데, 나는 뭐라고 대해달라, 뭐라고 뭐 인정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개별화가 되는 사회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해봤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